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를 하던 9단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 이 9단원에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제 그렇지만 우리 여기 지금 가이노트 21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렇게 도메스틱 프로듀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생산자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무지막지한 그 자유 경쟁에 당연히 내몰리기가 싫죠. 그래서 이렇게 어, 자유무역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의 근거로 요런 한 5개 정도 근거를 주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A번은 만약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주로 듭니다. 물론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 대비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더 비교 우위가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을 하게 되면서 그 국가에서의 해당 산업은 약화되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일단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1단원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단원, 3단원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문에 있어서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통해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한 산업 섹터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오히려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돼서 직업이 없어진 사람들이 이제 수출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 산업으로 이동을 하면서 뭔가 재교육을 받기도 해야 되고 뭔가 자격증 아니면 무슨 학위 뭐 그런 거를 다시 따야 되는 비용 아니면 시간 그런 게 좀 소요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유무역은 직업을 더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을 늘려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두 번째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이 드는 이유는 이제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을 각 국에서 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제약회사들은 어, 우리나라에 먼저 혹은 거의 원가에 공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에서 어, 이제 CEO부터 비롯해서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이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물론 이와 같은 기본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산업이 내셔널 시큐리티에 해당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우선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예를 드는 것이
어, 어떤 산업이 국가 안보에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IT 업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IT 기술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뭔가 내 이익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면 어떤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진짜 전문가, 뭐 무슨 연구소에서 몇십 년 근무한 분 아니면 저 학교에서 연구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 이제 그런 어떤 아무 관련 없는 산업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산업은 내셔널 시큐리티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좀 객관적인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나라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선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막아야 된다라는 세 번째 논거는 C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산업이 아직 인펀트 단계에 있다. 즉, 뭐, 여기서 인펀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이제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산업이 됐든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을 이렇게 인펀트 인더스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 뭐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아니면 지금의 애플, 구글도 처음부터 대기업 아니었죠. 뭐 창고에서 아니면 진짜 조그만 무슨 우리 기숙사 방에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 회사라던가 그런 거 다 시작은 지금의 대기업도 다 시작은 회사 초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요런 쪽에서 말을 하는 게 그런 어떤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 혹은 산업, 특히 산업은 바로 지금 해외와 경쟁하게 되면 뭔가 비교 우위가 없으니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산업을 보호할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뭐지? 현실에서 쉽지 않은 문제죠. 어, 우리가 그 앞에 단원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경제학자가 단순히 뭐 학교에 있는 경제학과 아니면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 아니면 진짜 청와대,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입장에서 정말 그냥 진짜 완전히 깨끗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조언한 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언한 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그대로 시행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이제 조언하면 그 이후에 실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 국회의원이면 자기 지역구 아니면 어떤 뭐 자기를 밀어주는 어떤 단체 아니면 산업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또 여론 뭐 이런 거에도 휘둘리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정말 객관적으로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걸 보면 완전 다 가위질, 칼질, 난도질 다 한온 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정치 논리로 이게 가기 쉽다라는 거죠. 어떤 산업을 보호해야 되냐, 보호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 한번 보호를 하면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temporary, 일시적으로 보호하면 그, 어떤 뭐 보조금 같은 것도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한번 주면 이제 또 다음에 줄 것을 기대를 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어떤 산업을 보호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뭐 요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 마지막 10원의 마지막 점에 있는 거는 어, 지금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뭐 일정 부분은 보호를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을 한 것도 있겠지만 뭐 아마존 아니면 뭐 애플 뭐,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서 지금까지 성장했냐? 아니라 말이지. 자기들이 다 잘하고 고객들한테 맞는 제품 서비스를 잘 팔아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지. 정부 보호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리스트릭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박을 하는 논리가 또 있는 거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지금의 어떤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어, 오히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괜히 다른 나라,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혹은 미국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트럼프는 막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제품 서비스 공급할 때 막 관세 엄청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제품 우리나라 수입할 때 관세 안 때리면, 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에 맞서서 우리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리스트릭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또 반박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했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코노믹 웰빙 뭐 이걸 토탈 서플러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더 커진다는 것을 봤죠. 이제 그리고 이 기본 이와 같은 주장이 또 그렇게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건 미국을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어떤 미국 이외에 있는 해외 국가들이 기업들이 미국의 제품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삼성, LG 뭐 그런 회사들이 미국의 제품, 현대차 그런 게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 엄청나게 때린다라고 하자. 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뭔가 반대로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또 관세를 막 엄청 때린다고 하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세금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은 토탈 서플러스를 깎아먹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리스트릭트 하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어, 이렇게 어떤 무역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A 국가에는 어떤 수입을 할 때에 관세 같은 거를 엄청나게 높게 매기 때리고 있다. 그러면 B라는 국가가 A에 대해서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어, 우리도 관세 낮출 테니까 니네도 낮춰라.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혹은 그 반대 케이스. 니네 관세 안 낮춰? 그럼 우리도 관세 엄청 올려버릴 거야. 니네 그러니까 관세 낮춰.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자국의 산업 아니면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협상이 실패를 하게 되거나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거는 그 나라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리스트릭트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일관적인 우리 교과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k the Expert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자유무역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경제학자의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나라, 그러니까 파트너 다른 나라가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 어, 자국이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일 수 있다. 어, 개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일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든 한 반 정도의 경제학자만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3에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리스트릭트 해야 되는 근거 5가지,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뭐 내셔널 시큐리티라던가 뭐 아니면 어떤 다른 근거들 뭐에서 약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 경제학자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국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까 설문조사에서 이번 설문조사로 오면서 질문이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동의하는 비율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구로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WTO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이 국제 기구들은 어, 그 해마다 그 회원국들이 다 돈을 내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뭐 유엔을 비롯 WTO를 비롯한 많은 기구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WTO의 어떤 기본 입장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우선주의, 약간 폐쇄주의 그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에서 WTO를 어떤 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그렇게 좀 자꾸 분담금도 자꾸 안 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몰고 간 형국이고 그와 같은 WTO를 약간 뭐 재건을 해야 된다거나 재건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WTO 사무총장을 다시 뽑고 있는데 이제 그 최종 2명의 후보 중에 1명의 후보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출신인 분이 지금 후보로 1명 지금 이제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WTO가 굉장히 많이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 국제 무역을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2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니레이터럴이라는 어프로치가 있고 반대로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가 있는데 유니레이터럴 어프로치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국가와 한 국가가 1대1로 무역 협상을 해서 개방을 한다면 얼마나 할지, 아니면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렇게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는 것을 이 유니레이터럴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칠레랑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에는 가장 먼저 칠레랑 맺었고,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었죠.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맺었는데 그렇게 국가 대 국가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어떤 협정 뭐 그런 걸 하는 방법이 유니레이터럴 어프로치. 그렇지 않고 이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는 다자간 국제 기구, 그러니까 뭐 WTO라던가 뭐 어떤 인권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유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큰 어떤 중앙에 어떤 협의체 기구 같은 게 있고, 이제 뭐 다른 뭐 A, B, C 나라, D 나라, 이 나라
F나라, 뭐 G나라 여러 국가가 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요 다 중앙 어떤 기구를 통해서 다 요렇게 어떤 무역 협정이나 협상을 하는 방법이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가 무역에 있어서는 WTO를 활용한 자유무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지금 비록 배우고는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은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UN이나 이제 금융에 있어서는 뭐 IMF, 그다음에 월드뱅크, 뭐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뭐 그다음에 뭐 BIS, 그러니까 뭐 국제결제은행 다 이런 많은 국제 기구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다자간으로 협상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한 번에 여러 번 1대1로 국가가 다 이게 하려면 N 컴비네이션 E만큼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티레이터럴로 중앙에서 이렇게 딱 뭔가 해주는 게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국제 기구들이 이러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화면에서 볼 텐데, 이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의 사례로, 요 나프타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제 요 나프타가 지금 이제 새로운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기 전인 나프타까지만 우리 교과서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있는 3개국, 3개 국가들이 어떤 서로 자유무역을 하기로 협정을 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실 만한 어떤 상식 같은 거로 요 가트, GATT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런 가트라는 어떤 게 세워지면서 정립이 되면서 WTO도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어떤 자유무역 체계가 구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뭐 2, 3년에 와서는 트럼프가 이런 거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가트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자유무역이 있을 수 있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주요 어떤 국가들, 선진국들이 모여서 가트라는 것을 서명하고 이렇게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국가들 간에 40%나 됐던 것이 지금은 평균 5%로 하락할 정도로 자유무역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킨 어떤 기틀을 제공했고 이 WTO를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가트를 통해 생긴 WTO를 통해서 전 세계 97%의 무역이 다 이 WTO 회원국들 간에 행해지는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멀티레이터럴로 하게 되면 유니레이터럴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간이나 어떤 비용이나 그런 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할 때에는 협상을 이렇게 뭐 진짜 몇 명끼리만 하면 이게 금방 되고 협상 결과가 잘 나오는데 너무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가다가 중간에 산으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멀티레이터럴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게 되면 협상이나 이런 게 훨씬 빠르고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런 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주고 있습니다.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은 일반적으로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생산하고 분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동영상에서는 4단원, 2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뒷부분을 살펴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